강진 옆 산골 길목에 자리 잡은 주막.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16살 덕팔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주막에서 자랐지요.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였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했기에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다들 덕팔이를 좋아했는데요. 진수 아재 또 오셨구만요. 이번에는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시는 길이신가요? 덕팔이는 익숙한 듯 진수의 짐을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하이고 덕팔아. 내 여기 오다가 영암장터에서 노출라고 인절미 좀 사왔구만. 아이고 뭘 또 이런 것을 다 사가지고 오셨단가요? 안 되겠구만요. 제가 또 이런 것을 맨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진수 아재한테 막걸리 한 잔 내드려야겠구만요. 하지만 그 순간 덕팔이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덕팔이의 귀를 찔렀지요. 막걸리. 거 무슨 놈의 막걸리냐? 주모 말숙이 덕팔이에게 앙칼지게 소리치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덕팔아. 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술을 내오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이냐이?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아이고 주인마님. 거 그냥 농으로 한번 말해봤습니다요. 덕팔이 네가 나 몰래 손님들한테 술을 내주는 것 다 알고 있었구만. 다음에 너 또 그러다 걸리면 네 품삯에서 깔 것이니께. 네 처신 똑바로 해라잉. 주모 말숙이 투덜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자 진수는 동정을 담은 눈빛으로 덕팔이를 쳐다보았지요. 하이고 덕팔아. 네가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덕팔이는 진수의 눈에 담긴 동정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주막은 덕팔이네 것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아버지인 흥섭이가 대대로 물려받은 주막에서 부모님과 형 덕삼이와 함께 운영하며 손님을 정성껏 맞았지요. 주막은 비록 외진 산골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덕에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진수 씨 인자 떠나시는 겁니까요? 하이고 이번에도 아주 아침까지 잘 먹고 갑니다요. 그럼 다음 장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주막의 번영 뒤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흥섭의 건강이었지요. 그는 5년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기침이 심해졌고 방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덕팔이의 어머니 춘자는 없는 살림에도 비싼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위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지만 흥섭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겨울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흥섭이는 새벽녘에 눈을 뜨며 아이들과 부인 춘자를 차례로 바라보며 거임자, 덕삼아, 덕팔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힘들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마지막 기침을 멈추었습니다. 덕팔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주막에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옆마을 강진에서 고리채를 하고 있는 홍배 영감이었는데 웬일인지 사촌 여동생인 과부 말숙이까지 데리고 와서는 주막을 한참 둘러보더니 당당한 걸음으로 안채로 들어왔는데요. 워웜에 홍배 어르신 아니십니까? 홍배 영감을 보자마자 덕팔이 어머니인 춘자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홍배 영감은 대답 대신에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 흥섭이가 그렇게 간 것은 참 안 된 일이네. 나도 뭐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이 좋지는 못하는구만. 그런데 말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남아서 계산이란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르신 계산이라고 하시면 그 자네가 알다시피 1년 전에 내 돈 50냥을 꾸어가 놓고는 지금까지 갚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 돈이 지금 이자가 붙어 이미 70냥이 넘어가는데 설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지는 않겠지? 70냥이라는 거금의 춘자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자 홍배 영감은 한숨을 내어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구만 그럼 내 사정을 봐줄 테니 말이요. 자네 이 주막을 나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가? 워웜에 어르신 이 주막을 말이어요? 이 주막은 저희 서방님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주막인데 말이어요. 거 한번 들어보시게 춘자. 이 주막을 넘기면 여태까지 빌려간 돈은 물론 이자도 전부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현실적으로 자네가 지금 이 주막을 가지고 있어봐야 빚을 갚는 것은커녕 이자도 감당을 못할 테니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최선이지 않겠는가? 춘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홍배 영감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한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 자네 거 현명한 선택을 한 거네. 그럼 말수가 이제 이 주막은 말이다 앞으로 네 것이 되는구만. 니도 내 옆에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이고 이런 산골 길목에 있는 주막에서 돈이 얼마나 벌릴라나 모르겠구만요. 그리하여 고리채 홍배 영감의 사촌 여동생인 말숙이 주모로 주막에 들어오게 되자 자연히 덕파리 가족은 주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나르던 덕파리의 어머니 춘자는 손을 꼭 모으고 말숙이를 찾아갔지요. 잠시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나갈 사람은 얼른 나가야지. 또 무슨 미련이 남으셔서 그러신단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막내 아들 덕파리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덕파리는 어려서부터 주막일을 배웠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아주 살갑게 잘 압니다요. 아직 어리지만 주막을 운영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요. 춘자는 막내 아들 덕파리는 아직 어리기에 일을 구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말숙이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였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말숙이 역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아도 덕파리처럼 주막 일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정사정을 하시니? 내 그것을 딱히 여겨 덕파리를 써주겠습니다요. 대신에 저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급여는 일반 사동 급여의 절반밖에 못 줄 것이니 이 점을 분명히 해두시구려. 춘자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새로운 주모 말숙이는 덕파리에게 별채의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는 그곳에 머물면서 주막에 머물며 일하는 것을 허락하였지요. 이후 덕파리의 어머니 춘자는 주막이 위치한 바로 옆 마을인 강진의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참모로 일을 하게 되었고 덕파리의 형인 덕삼이는 산 너머 다른 마을로 떠나 그곳에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부잣집에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의 가족들은 주막을 떠나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오직 덕파리만이 주막에 남아 주모 말숙이의 아래서 두 해가 넘도록 지금까지 버티고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덕파라, 그 어머니랑은 가끔 찾아뵙는 거냐? 너네 형 덕삼이는 내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기는 했다만 대감집 머슴으로 들어가서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구나. 허허, 진수아제. 다음에 성님을 보시게 되시거든. 저도 잘 지낸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알았다, 내 꼭 그리야마. 그런 덕파리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막의 단골들은 덕파리를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묘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요. 이후 며칠이 지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레 내린 비에 주막의 객방은 장대비를 피해온 장사꾼으로 인해 만실이라 주막은 더 이상 손님을 받고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갑자기 주막 문이 열리더니 젖은 생쥐꼴을 한 나이든 선비 한 명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계십니까요?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선비는 산길에서 넘어진 것인지 도포는 이곳저곳이 찢어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서는 상처로 인해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오메.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요? 괜찮으십니까? 하이고 오늘은 방이 다 찼구만요. 우리 집은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없으니 옆마을 민가라도 가서 좀 부탁하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주모, 나 좀 살려주시구려. 내가 산길을 걷다가 산사태를 만나 죽다 살아났구만 그려. 지금은 산에서 넘어져서 주머니를 잃어버려 가진 돈이 없지만 절대로 돈을 떼어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터이니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는가? 아내가 2년 동안 주막을 운영하면서 돈이 없다는 사람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기는 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받았으면 나는 벌써 옆마을에 주막을 하나 더 차렸을 것이구만요. 그러면 방이 아니라도 좋으니 비라도 피할 수 있게 부엌에라도 재워주면 안 되겠는가? 내 절대로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부엌 자리도 돈이 있어야 내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내가 왜 돈도 없는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주막에서 재워야 합니까요?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강진이 나올 것이니
여기에서 괜히 시간 빼지 마시고 얼른 다른 곳이나 알아보시구려. 주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몰찼기에 그 선비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주모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문을 열고 주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빗속에서 더욱 더 초라해 보였지요. 방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주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하였기에 함부로 나서지 못한 채 그저 방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감에 따라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커져만 갔기에 덕파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저 빗속에 어디로 가셨을까나? 설마 아직도 주막 근처에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 덕파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금쯤이면 주모도 잠들었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방을 빠져나와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앞마당에 나선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여전히 그 선비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메 어르신께서 지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디 이거 이러다가 깐딱 잘못하면 큰일 치르게 생겼구만. 덕파리는 의식을 잃은 선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얹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젖은 옷을 벗겨낸 후 이불로 덮어주고는 물 한 그릇을 떠와 선비의 이마에 적신 천을 얹고 땀을 닦아내며 그의 곁에서 간호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만. 아버지도 특히 날이 추워지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특히나 더 힘들어 하셨는디. 어느 순간 선비의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이자 덕파리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덕파리는 밤새 뜬 눈으로 선비를 간호하며 몸을 식혀주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고 선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의식이 돌아온 후 낯선 천장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구만. 그가 한참을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덕파리가 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셨구만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어젯밤에는 참말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복의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요? 엄매 어르신 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십니까? 어제 어르신께서 저희 주막벽에 기대어 있던 것을 제가 방으로 모셔왔습니다요. 비도 많이 오는 데다 워낙에 몸이 불덩이 같았기에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간호를 했구만요. 선비는 덕파리 가지고 온 죽을 한 숟갈 뜨더니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이 된 듯 덕파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너가 아니었으면 내 꼼짝없이 그 빗속에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정말 고맙구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곳 주막에서 사동으로 일하는 덕팔이라고 합니다. 그래, 덕파리. 내 자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아이고 어르신 은혜라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나는 길에 그저 하룻밤 신세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선비는 몸을 가누며 짐을 챙겼습니다. 덕파리는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더 머물기를 권했으나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지요. 허허, 어제 보니 덕파리 너가 나를 재워준 것을 주모에게 들키면 곤란할 것 같더구나. 다른 사람이 깨기 전에 내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선비는 허리를 굽혀 덕파리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장날도 아직 많이 남았기에 주막 안에는 손님도 없이 한산했습니다. 주모 말숙이는 아침부터 주막을 덕파리에게 맡겨둔 채 놀러 간다며 주막을 나섰고 덕파리는 마당에서 비를 잡고 한참을 쓸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굽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자네가 덕팔인가? 네, 제가 덕팔이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요? 어르신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시게. 오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 주막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죠. 곧 알게 될 것이니 묻지 말고 가만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 사내의 위압감을 느낀 덕파리는 어쩔 수 없이 사내가 이끄는 대로 말을 탔고 덕파리를 태운 사내는 곧바로 말의 고삐를 잡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말은 쉬지 않고 좋기 30리는 달렸을까요? 말이 멈춘 곳은 어느 웅장한 기와집이었는데요. 집안에서는 고요한 기운이 흘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기와집이었지요. 어서 들어가게나. 도대체 나를 여기에 왜 데리고 온 것이라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 텐디. 덕파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대문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그의 두 눈이 커졌는데요. 웜에 어르신. 어르신 아니십니까? 도대체 여기에는 어떻게?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돌봐주었던 선비가 앉아 있었지요. 깨끗한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 입은 그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감 어르신, 명하신 대로 덕팔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요. 대감님이라고요? 그래, 봉섭아.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머슴 봉섭이 방을 나서자 그 선비는 슬픈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내 소개가 늦었구나, 덕팔아. 나는 장수라는 선비란다. 예전에는 관직에 몸 담았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이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지. 덕팔아, 며칠 전 그날은 말이다. 내겐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단다. 그날은 내가 하인 한 명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에 인사를 드리고 산길을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단다. 비는 금세 폭우로 변하였고 우리는 비오는 산속에서 계속 지체할 수 없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오기로 했단다. 그렇게 한참을 폭우 속에서 산길을 걷던 중 갑작스레 지축이 흔들리더니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말이다. 함께 있던 하인은 산사태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나 역시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산 아래로 내몰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비 속에서 산을 헤매고 또 헤매이다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너희 주막을 찾게 된 것이었지. 그때 내가 그곳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부탁했을 때 덕팔이 너가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을 것이야. 덕파리는 창수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 주막 앞에서 초라하게 비를 맞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는 그저 몰락한 선비나 가난한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가 이토록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요. 덕팔아, 너는 혹시 진심으로 원하는 소원 같은 것이 있느냐? 창수대감의 뜻밖의 질문에 덕파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 어르신. 제 소원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지금의 주막을 다시 되찾아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그 주막에서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주막은 덕팔이 너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데 그러는 것이냐? 창수대감이 묻자 덕파리는 대대로 물려받았던 주막이 지금의 주모 말숙이에게 넘어간 경이며 자신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일, 그리고 자신이 그곳 주막에서 지금까지 일하게 된 것까지 전부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는 다시 주막을 우리 것으로 찾아오기 위해 힘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 덕팔아.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모아 그 주막을 되찾으려면 네 생각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넉넉 잡아서 1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그 정도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10년이라. 그 말을 들은 창수대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머슴 봉섭이를 불러 덕파리를 다시 주막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덕파리에게 또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지요. 덕파리가 창수대감님 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나고 창수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대동하고 아침부터 덕파리가 일하고 있는 주막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파리는 그런 창수대감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다가섰지만 봉섭이 손을 들어 조용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먼저 보냈지요. 누구신데 아침부터 우리 주막을 찾아왔을까요? 그 앞만 봐도 이런 곳에서 주무실 분은 아닌 것 같은디. 허허, 주모. 나를 못 알아보시겠소? 그나저나 내가 이 주막을 살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는가? 우리 주막을 사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요. 이것이 저 혼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디. 잠시 방 안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야 덕파라니는 얼른 거 홍배 오라버니 좀 불러오거라. 잠시 후 덕팔이 홍배 영감을 모시고 주막으로 오자
주모와 홍배 영감은 창수대감과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내 이 근방에 주막이 이곳 하나뿐이라 장사가 괜찮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구만. 어떤가 내 100냥을 줄 테니 이 주막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 배 100냥이나 말입니까? 아이고 그것이 참 말입니까? 아, 그 정도면 어디 좋다 뿐이겠습니까? 백냥이란 말에 홍배 영감은 기뻐하며 반겼지만 주모 말숙이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이고 겨우 100냥 말이어요? 고까지 푼 돈을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몇 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그 정도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숙의 말에 당황한 홍배대감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아이고사, 100냥이면 이 주막의 값어치의 2배는 될 터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얼른 넘겨버려야지. 오라버니는 나한테 맡겨두시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구려. 그럼 주모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면 되겠는가? 거내 계산을 해보니 500냥이면 적당할 것 같구만요.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서 주막은 이곳 한 곳뿐이고 오는 손님들은 몇십 년째 단골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 주막을 운영한 이후로 숙박비도 2배로 올렸으니 지금 이 주막의 가치는 예전과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500냥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적으면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요. 500냥이나? 알겠소. 그럼 나도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소.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창수대감은 봉섭이와 함께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창수대감이 떠나자 홍배 영감은 참지 못하고 말숙이를 향해 소리쳤지요. 아니 이거사, 터무니없는 말도 정도란 게 있는 것이제. 100냥을 받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인데 어찌 그런 금액을 불렀단 말이냐? 아, 오라버니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셈이 느려서야 되겠어요. 저 양반은 내가 500냥을 불러도 반드시 이 주막을 사려들 것이니까 한번 두고 보시구려. 에이 말수가,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 법이구만. 너 그러다 참말로 큰 코 다친다. 홍배 영감은 말숙이에게 질려버렸다는 표정을 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말숙이는 그런 홍배 영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500냥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강진 마을 나루터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나루터 근처에 솜씨 좋은 목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집터를 다지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자 마을에서는 나루터 근처에 집이 지어진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집 말이요. 거 다음 달에는 완공된다지? 아, 누가 그 집으로 이사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 제법 큰 부자가 오는가 보더라고. 집이 완공되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 전부 식사를 대접한다고 안 그러는가? 그려? 도대체 어떤 양반이 그곳에 이사를 오길래? 참말로 인심 한번 후하구만 그래. 도대체 왜 나루터 근처에 집을 짓는지도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이 그저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갔기에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진 나루터 옆에 기와집이 완공이 되고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덕팔이 있는 주막에도 잔치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던 덕팔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한 것이었지요. 덕팔아 잘 지냈느냐? 웜에 대감 어르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오늘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니 내 그곳에 갈 생각인데 말이야. 어떠냐 덕팔아, 너도 나와 함께 그곳에 갈 생각이 없느냐? 내 주모에게는 따로 말을 해두마. 제가 주마기를 쉬고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주인마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모에게는 내가 말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차피 오늘 잔칫날이라 주막을 찾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 안 된다 하면 여 봉섭이를 대신 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웜의 대감 어르신. 농담일세 이 친구야. 내가 말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잔치를 벌였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만. 자, 얼른 가보자꾸나 덕팔아. 네, 대감 어르신.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창수대감과 덕팔이는 주모의 허락을 얻어 잔치가 열리는 기와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기와집의 마당에는 마을 주민들과 나그네 그리고 장사꾼들로 인해 가득 차 있었지요.
거 누가 이런 집을 지었는가 참말로 궁금하구만. 그렇게 말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직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다냐. 저마다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군중 속에서 덕팔이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어머니 춘자와 형 덕삼이가 그곳에 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성님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덕팔아, 우리는 거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단다. 이 기와집의 주인이 우리를 초대를 했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기와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수군대며 궁금증을 나누고 있던 와중 창수 대감이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더니 사람들을 향해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여러분,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특별한 이유로 열렸습니다. 이곳은 여태껏 이 마을 앞 산골 길목에서 대대로 주막을 운영해 온 덕팔이네 가족이 다시 주막을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창수대감의 말이 끝나자 덕팔이는 도대체 창수대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수대감은 덕팔이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종이를 꺼내 덕팔이에게 건넸지요. 이 문서는 이 집과 땅이 덕팔이 너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문서이니 잘 보관하도록 하거라. 덕팔아,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너란다. 대감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어르신이 제게 하룻밤 신세를 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 보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것입니다요. 허허, 그래, 네 말대로 너가 나를 돌봐준 것은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날 밤 너가 날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날 목숨을 잃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구만. 그리고 덕팔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앞으로 충분히 10년은 더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에게 하룻밤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빚진 것이 아니겠느냐. 창수대감은 덕팔이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주막을 되찾으려면 10년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빚진 10년의 세월을 갚는 방식이란다. 그 앞으로 이 큰 주막의 주인이 될 사람이 이렇게 셈법이 서툴러서야 되겠느냐. 대감 어르신, 이것을 정말 감사합니. 아이고. 창수대감의 말에 덕팔이는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올라 대답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덕팔이의 어머니와 형도 눈물을 훔치며 창수대감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잔치는 덕팔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어졌는데요. 오래전부터 주막을 이용했던 장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덕팔이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했습니다. 이후 강진 나루터 옆 덕팔이네가 운영하는 주막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덕팔이는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았고 어머니 춘자는 정성스런 음식을 내놓았으며 형 덕삼이는 묵묵히 주막 곳곳을 돌보며 손님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런 덕팔이네 주막의 번영은 말숙이 운영하는 주막에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덕팔이네로 손님을 전부 빼앗긴 말숙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결국에는 주막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고, 그때 100냥이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 꼴이냐 도대체. 말숙이는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였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데 바로 오늘 덕팔이네 가족 이야기가 그 말에 좋은 예시가 아닐까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